어떤 통치자가 하루 종일 화려한 드레스를 갈아입으면서도 입에서는 뱃사람들도 놀랄만한 욕설을 쏟아냈다면 믿어지시나요? 심지어 사랑했던 남자의 목을 베라는 명령서에 직접 서명했으면서도 그의 죽음 앞에서 며칠간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지는 여인. 이 모든 모순된 이야기들이 영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연 한 여왕의 실제 모습이라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화려한 왕관 뒤에 감춰진 엘리자베스 1세의 진짜 얼굴을 낱낱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558년 잉글랜드의 왕좌에 오른 엘리자베스는 누가 봐도 예상 밖의 여왕이었습니다. 왕위 계승 순서를 따지면 그녀는 거의 마지막 후보였으니까요. 아버지 헨리 8세는 치밀하게 계산된 후계 구도를 만들어뒀었죠. 첫 번째는 당연히 유일한 아들인 에드워드, 두 번째는 맏딸 메리, 그리고 세 번째가 막내딸 엘리자베스였습니다. 말하자면 왕위와는 가장 먼 사람이었던 셈이에요. 왕이 되려면 앞에 두 사람 모두에게 자식이 없어야 했으니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 묘한 법이죠. 에드워드 6세는 고작 15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뒤를 이은 메리 1세도 자녀를 낳지 못한 채 43세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25살의 젊은 여성이 영국의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메리 여왕이 통치하던 시절 엘리자베스는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나날들을 보내야 했어요. 1553년 에드워드가 급사하자 메리와 엘리자베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결국 가톨릭 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메리가 왕위에 올랐지만 문제는 그 직후부터 시작됐어요. 여기저기서 반란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고 메리는 반역자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해 나갔습니다. 이 잔혹한 숙청 작업 덕분에 그녀는 피해 메리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을 얻게 됐고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빨간 칵테일도 바로 그녀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죠. 메리는 여동생도 반란 세력과 연결돼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는데도 말이에요. 엘리자베스는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런던 타워의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어야 했어요. 다행히 그녀는 뛰어난 화술과 정치적 감각으로 무죄를 증명해냈지만 그 이후로도 거의 1년 가까이 집에 갇혀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극한의 경험이 훗날 그녀를 냉철하고 계산적인 통치자로 만든 밑거름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왕위에 오른 직후 엘리자베스가 가장 신경 쓴 건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퍼스널 브랜딩 전략을 세운 거죠. 그녀는 궁정 화가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어요. 자신을 고대 신화 속 여신들처럼 그려달라고 말이에요. 순결한 사냥의 여신이나 아름다운 미의 여신 같은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성하고 순수한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국가와 결혼한 헌신적인 군주라는 인상을 심어줬어요. 일종의 개인 숭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셈인데 놀랍게도 이 전략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결혼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튜더 가문의 피를 이을 후계자를 낳아야 한다는 명분이었죠. 엘리자베스의 아버지는 남자 후계자에 대한 집착이 병적인 수준이었던 사람입니다. 6번이나 혼인을 올렸고 그중 2명의 아내는 목을 잘라 죽였을 정도였으니까요. 모두 아들을 얻기 위한 광기 어린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달랐어요. 그녀는 이런 압박에 굴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지켜냈습니다. 대신 조국 자체와 결혼했다는 상징적 이미지를 구축해 나갔어요. 하지만
여왕에게도 사랑의 감정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그녀의 삶에는 여러 명의 남자들이 스쳐갔고 각각의 관계마다 궁정에는 온갖 스캔들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가장 유명한 인물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 로버트 더들리였죠.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에 매력까지 넘쳤던 그는 여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무언가가 분명했지만 엘리자베스는 끝내 그와의 결혼만큼은 거부했어요. 수많은 유럽 왕족들의 청혼을 물리치면서까지 지켜온 처녀 여왕의 이미지를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건 로버트가 다른 여성과 결혼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참아야 했던 그녀의 심정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심지어 로버트의 첫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여왕은 여전히 결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굳어진 자신의 공적 이미지가 더 중요했던 거죠. 만약 비밀스러운 사랑이 진짜였다면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자베스가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완벽한 이미지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처녀 여왕이라는 상징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왕은 매 순간 신민들 앞에 나타날 때마다 신처럼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왕의 허영심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녀가 소유한 장갑만 해도 무려 2천여 켤레가 넘었고 의상 컬렉션은 더욱 어마어마해서 같은 옷을 2번 입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드레스, 새로운 액세서리, 새로운 스타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어요. 요즘의 패션 인플루언서들도 부러워할 만한 규모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함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준비하는 데만 몇 시간씩 걸렸거든요. 시녀들이 여왕의 복잡한 드레스를 입혀주고 화장을 도와주는 일은 하루 일과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간은 더욱 길어졌어요. 외모에 대한 통제욕이 갈수록 강해졌기 때문이죠.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오로지 겉모습을 꾸미는데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티 하나 없이 완벽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독특한 모습으로 군중 속에서 단번에 눈에 띄어야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엘리자베스가 다른 여성들에게는 수수하게 입으라고 강요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은 온갖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하면서도 궁중의 다른 여성들에게는 검정색이나 흰색 같은 단조로운 색상의 옷만 허락했어요. 여왕에 비해 초라하고 생기 없어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죠. 통치자로서는 놀라울 만큼 성공적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묘한 곳에서 만족감을 찾는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궁전에서 오직 자신만이 모든 이의 시선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멋진 스타일과 완벽한 화장 뒤에는 아름답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제법 귀여운 아이였다고 하는데 1562년 천연두를 앓고 난 후 얼굴 전체에 깊은 흉터가 남게 됐어요. 심각한 탈모까지 겪게 되면서 외모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려면 신하들 앞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했던 여왕에게 이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여기서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흉터를 가리고 젊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아주 두꺼운 화장을 시작한 거죠. 당시 궁정 의사들의 기록을 보면 여왕의 얼굴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고 합니다. 특히 왼쪽 뺨과 이마 부분의 흉터는 너무 깊어서 일반적인 화장으로는 도저히 가릴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베네치아 세루즈라고 불리던 화장품의 주성분은 백연, 즉 납 성분과 식초였습니다. 들어보기만 해도 위험해 보이는 조합이죠. 이 화장품을 얼굴과 목에 두껍게 발라주면 어떤 흉터든 완벽하게 숨길 수 있었어요.
마치 도자기처럼 새하얀 피부로 만들어줬으니까요. 문제는 이 제품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였고, 더 큰 문제는 백연이라는 성분 자체가 독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왕의 시녀들은 매일 이 위험한 화장품을 그녀의 얼굴에 발라야 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양이 필요했고, 화장을 지우고 다시 바르는 과정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반복해야 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사용한 독성 물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입술에는 수은이 들어간 제품을 발랐다고 해요. 당시에는 수은이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준다고 믿었거든요. 화장을 지울 때도 수은이 포함된 클렌징 제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볼 때 이런 중금속들은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죠. 특히 여왕이 자주 사용했던 립스틱에는 수은뿐만 아니라 비소까지 들어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납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탈모가 더욱 심해지고 피부 상태가 악화됩니다. 심한 경우 납 중독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수은 역시 신경계와 내장기관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히죠. 엘리자베스는 무려 40여 년 넘게 이런 독성 화장품을 매일 사용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양을 발라서 젊어 보이려고 애썼을 테니 그녀의 몸속에는 엄청난 양의 독성 물질이 축적되어 갔을 거예요. 궁정 의사들의 기록을 보면 1580년대부터 여왕의 건강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설명할 수 없는 복통,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기억력 감퇴가 그 증상이었어요. 물론 독성 화장품만이 여왕의 건강을 해친 건 아닙니다. 당시 의료진들은 다른 질병들도 의심했거든요. 하지만 매일 얼굴에 바르던 그 위험한 물질들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엘리자베스 시대에는 설탕과 같은 단 음식이 매우 비싸서 상류층만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왕은 자신의 지위를 최대한 활용했어요. 주변 사람들 모두가 알 정도로 디저트를 극도로 사랑했거든요. 케이크, 사탕, 설탕에 절인 과일 등 달콤한 음식이라면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외모가 더욱 악화됐을지도 모릅니다. 말년에 여왕의 남은 치아들은 모두 검게 썩어버려서 웃을 때도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웃어야 했어요. 여왕의 마지막 유명한 연애 상대는 에섹스 백작 로버트 데보였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첫 연인이었던 로버트 더들리 의붓딸의 아들이었어요. 1589년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됐을 때 에섹스는 고작 22살이었고 엘리자베스는 56살이었습니다. 무려 34살 차이였던 거죠. 젊은 백작은 잘생기고 재치 있었으며 여왕에게 완전히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특히 시와 음악에 재능이 있었는데 여왕을 위해 직접 작곡한 곡들을 연주해주곤 했습니다. 이런 로맨틱한 제스처들이 나이든 여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1590년 에섹스가 젊은 여성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자베스는 분노했습니다. 에섹스는 여왕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시를 써서 그녀를 달래려고 했어요. 1591년부터 여왕은 자신이 총애하는 이 남자를 국정에 참여시키기 시작했고 군사적 책임까지 맡겼습니다. 개인적 감정과 정치를 이렇게 뒤섞는 행동은 고문들을 크게 우려하게 만들었죠. 에섹스는 여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점점 오만해졌습니다. 질투와 열정, 관대함이 섞인 여왕의 변덕스러운 행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했어요. 1597년 에섹스의 건방진 태도가 마침내 선을 넘었습니다. 궁정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여왕에게 대들자 분노한 엘리자베스는 직접 그의 뺨을 후려치며 저주에 가까운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런데도 여왕은 그를 완전히 버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1598년 아일랜드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엘리자베스는 에섹스를 총독으로 임명해 진압군을 맡겼어요. 문제는
그의 군사적 능력이 형편없었다는 점입니다. 16,000명의 대군을 이끌고도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반군들에게 연달아 패배했거든요. 1599년 9월, 결국 타이론 백작과 굴욕적인 휴전협정을 맺어야 했습니다. 이는 잉글랜드에게 치욕스러운 패배였죠. 여왕은 에섹스의 무능함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가 위험에 처해 있을까봐 걱정도 했어요. 에섹스의 마지막 무모한 행동은 비극적 결말을 불러왔습니다. 1599년 9월 28일 오전, 그는 더러운 승마용 장화를 신은 채로 궁전으로 돌진했어요. 당황한 시종들을 뚫고 곧바로 여왕의 침실로 뛰어들었죠. 거기서 그는 이전 어떤 남자도 본 적 없는 엘리자베스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고 장신구도 없이 그저 66살의 늙은 여인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그 순간 에섹스의 얼굴에 떠오른 실망의 표정을 여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본 연인의 충격적인 반응은 엘리자베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을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에섹스를 쫓아내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아일랜드에서의 실패로 재판을 받은 그는 1600년 6월 모든 직책을 박탈당했지만 나중에 석방됐어요. 그런데 에섹스는 여왕의 관용을 악용했습니다. 1601년 2월 몇몇 모험가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여왕에게 자신을 섭정으로 임명하라고 요구할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반란은 실패했고 이번에는 엘리자베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국가의 안전이 우선이었거든요. 1601년 2월 24일, 에섹스는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역사에 남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사형 집행 명령서에 서명했죠. 이튿날 에섹스는 궁전 바로 앞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여왕은 그날 창문을 모두 닫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섹스의 죽음 이후 엘리자베스는 달라졌습니다. 한때 그토록 화려했던 여왕은 점점 사람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1602년 가을부터는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고 깊은 우울증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하들의 기록에 따르면 여왕은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에섹스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엘리자베스는 의사들의 진찰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아마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거나 약함을 드러내는 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녀가 마지막까지 침대에 눕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누우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이 기이한 믿음 때문에 시녀들은 여왕 주변에 쿠션들을 깔아두고 그녀가 쓰러질 경우를 대비해야 했어요.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그 순간에도 여왕이 절대 벗지 않은 장신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얼굴이 새겨진 로켓 목걸이였죠. 여왕의 어머니 앤 볼리는 간통 혐의로 처형됐지만 엘리자베스는 어머니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물론 비밀리에 말이에요. 어머니가 아버지와의 불륜 스캔들로 온 국민의 미움을 받았던 만큼 그런 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대신 엘리자베스는 어머니가 물려준 보석을 착용하는 것 같은 은밀한 방법으로 애정을 표현했어요. 그녀는 이니셜 펜던트를 착용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가장 좋아했던 펜던트에는 어머니의 이니셜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총애했던 궁중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푼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헨리 8세가 엠블린을 역사에서 지우려 했지만 그녀의 딸은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 중 한 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건 보석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헨리 8세에게서 물려받은 것도 있었죠. 놀랍게도 이 우아한 여왕은 입이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헨리 8세가 욕설로 악명 높았던 것처럼
엘리자베스도 궁전 복도에서 거침없이 욕을 내뱉었어요. 처녀 여왕이라는 고귀한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선원들도 얼굴 붉힐 만한 표현들이었죠. 특히 신하들이 실수하거나 에섹스처럼 건방지게 굴 때면 여왕의 입에서는 궁정 예법과는 거리가 먼 날선 욕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남성들로 가득한 정치판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이런 강한 언어도 필요했을 거예요. 실제로 군대를 격려할 때나 반대파를 제압할 때 그녀의 거친 언어는 오히려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1603년 3월 24일 새벽, 리치먼드 궁전에서 69살의 나이로 엘리자베스 1세가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광스러운 45년간의 통치가 막을 내린 순간이었어요. 직계 후계자는 없었습니다. 이로써 한 세기가 넘도록 격변 속에서 잉글랜드를 다스려온 튜더 왕조가 막을 내렸어요. 왕위는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에게 넘어갔고 그는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가 됐습니다. 이는 두 왕국을 하나의 왕관 아래 통합시킨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죠. 엘리자베스의 45년 통치는 흔히 황금시대라고 불립니다. 셰익스피어가 걸작들을 쏟아냈고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하며 해양 강국의 기틀을 다졌으며 문화와 예술이 꽃피운 찬란한 시대였어요. 여기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헨리 8세가 그토록 원했던 강력한 후계자는 결국 그가 죽이려 했던 여자의 딸이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엘리자베스의 위대한 통치야말로 어머니 앤 볼린의 가장 완벽한 복수였다고 말합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두꺼운 하얀 화장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모습은 어땠을까요? 2000의 장갑을 소유했지만 입에서는 욕설을 내뱉었고 사랑하는 남자를 처형하면서도 눈물을 흘렸으며 40년간 독을 바르며 아름다움을 유지했고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를 평생 존경했던 여인.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외롭고 모순된 삶을 살았던 군주였습니다.